교수와 우리가 나눴던 그 뜨거운 토론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짜잘한 발표를 하게 돼서 그냥 발표다 이렇게 발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앞에 나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방학 중이라서 선생님들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UDL 설계의 기본은 학습자와의 소통, 그리고 학습자의 배경 지식, 학습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라 지금 우리 발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UDL이 사실 주어진 30분 동안 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확 짧게 줄여가지고 그냥 휙 지나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30분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도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앞에 나와서 말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싶어서 설문을 그때 했었죠. 네, 설문의 응답을 무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분이나 해주셨어요. 네, 오늘 내용은 이 3분의 응답. 자, 지금 돌아와서 받았다 소용없어요. 어느 놈은 지금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지금 첫 번, 저는 사실 1번이나 2번을 많이 선택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3분 중에 3분이 무려 100%의 응답으로 세 번째, 토의하고 성찰하자. 토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지금 스노우볼에 제가 패들렛 링크를 올렸거든요. 패들렛에 젠보드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젠보드가 이제 없어지는데 대신에 패들렛에 젠보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핸드폰으로 패들렛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려고 하면 조금 불편은 하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실 때도 태블릿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UDL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와 체크 포인트 이런 것도 제가 작년에 정책 연구하면서 정리한 게 있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자료로 다 공유해 드릴 거고 오늘은 UDL과 관련해서 자 이제 여기 지금 벌써 들어와서 적응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스노볼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 UDL 분과 지금 원에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Deliver and Design이라는 책을 읽고 돌아가면서 이제 발제하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UDL 분과 2에서는 이 세 번째 책, UDL 나오라는 책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책은 저희가 놓치기에는 아쉬워서 이것도 한번 가끔 읽어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책을 읽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책 연구하면서 여기 있는 세 권의 책들을 UDL 나오는 올해 3 버전이 나왔지만 세컨 에디션까지 해서 읽고 이제 반영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하다가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학생들한테 드리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자인 앤 딜리버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원서를 읽기 때문에 번역은 제가 한 거라서 번역의 신빙성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자, UDL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제거하는 거, 장벽이 무엇인지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장벽이 무엇인지를 제거하거나 로어링 다운해주는 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노란 형광펜은 제가 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같은 거 읽어보면 학습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아이들의 배움을 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선생님들이 각각 다 다르게 장벽을 얘기하실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자꾸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질문을 해. 그게 너희 창의성에 좋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 내 수업의 장벽일까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배움을 방해하는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바로 이제 이거를 적으세요 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니까 저의 사례, 제가 작년에 연구했을 때 장벽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자. 이게 UDL에 대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오면은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협력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 강사 선생님이 사전에 숙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는 온라인 숙제를 많이 내니까 클래스 카드 같은 거 안 해온 애들 다 파악하셔가지고 영어 시간이 수요일 3교시면 월요일날 정도에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쉬는 시간을 찾아가셔서 지금 숙제 안 해갖고 지금 이리 나와봐. 지금 선생님 보고 있을 테니까 클래스 카드 로그인해서 클래스 카드를 단어 다 외워. 그래야 내일 모레 영어 시간에 이병생 진도 따라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챙겨주고 계세요. 지금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나가고 나서 못 알아듣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애들이 손 드나요? 손 잘 안 들죠?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교무실에 찾아와. 그럼 어떤 애들이 찾아오나요? 너무 활발한 애들, 아니면 내가 좋은 애들, 지나가다가 들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기초학력을 공부하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자세히 봤는데 공부를 정말 못하고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은요 본인이 힘들 때 손들어서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본인이 방해될까봐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경우는 본인이 언제 손들어야 되는지 뭘 모르는지도 이제 모르고 다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학년초에 설문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설문 문항 중에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느냐 그걸 이제 항목에 넣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있는 친구한테나 선생님한테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창피 당할까봐 아니면 친구로 방해하는 것 같을까봐 각각의 이유가 다 있어요. 친구들이 무시할까봐 놀릴까봐 이런 경우는 그 학생을 앞에 나와가지고 너 발표해봐. 너 이거 무슨 뜻이야? 너 스펠링 적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설문을 해서 사전 설문으로 파악이 되면 도움이 필요해도 손들지 못하는 아이들 명단을 협력 강사님한테 공유를 해서 그 아이들은 내가 먼저 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한테 너 내 도움 필요하지?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책이 나갈까봐 두려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도 이제 저는 머리를 쓰는 편이에요. 그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먼저 도와줘요. 너 이렇게 해서 너 지금 틀렸잖아. 공부 잘하는 약간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옆에 얼굴 하면서 얼굴 잘했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조금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아예 수업 시간에 그냥 못하고 있는 거 봐도 가만히 있다가 잠깐 내려볼래 선생님은 상주려고 부른 다음에 그 상황을 내가 하나 또 알려주려는 거. 아까 보니까 약간 개념을 잘 파악 못한 것 같은데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떠드는 게 중학교는 이제 떠드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자리 배치를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되게 반가운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무서워하는 거를 자극하라. 저희 학교에 183회 정말 건드리지도 못하는 선생님을 때릴 뻔했던 적이 있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걔를 잘 관찰해서 수업 시간 맨날 자고 떠들고 막 되게 심한 욕하고 막 제가 어려운 거를 설명하면은 욕을 확 해요. 그래서 미안하다. 교과서가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학생이 3학년 되니까 인물이 좋고 하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좀 좋아하면서 여자들 앞에서 좀 어쩌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만만한 여자애들은 얘가 좀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그런 착한 남자, 전교 학생 회장 남자애가 착해서 얘 옆에 놔뒀더니 얘를 거의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얘가 이제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반에 예쁘고 얘가 좋아할 만한데 센 애들이 있었어요. 얘는 3명을 딱딱딱 배치해놓고 얘를 가운데에 뒀어요.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제가 얄팍하다 그랬죠. 저의 얄팍한 미비한 저의 이제 사례 3가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깊은 사례 이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들이 제거하고 싶은 학습을 방해하는, 배움을 방해하는 장벽이 무엇인지 두려움 이런 거 안 돼요. 구체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면 뭐 친구. 근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게 맞겠죠. 역시 이거 기능 쓰시네요. 요 오른쪽에 이쪽에 패널의 이 기능 다 알고 계시죠? 포스트잇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텍스트로 누르면은 그냥 바로 타이핑 치는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들어오 기능으로 내가 여기 이렇게 그리는 기능도 이렇게 있어요. 하트 이제 그만 그리시고.
그냥 패드렛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UDL에서는 이거를 생각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영어를 잘 못한다는 생각, 두려움이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학원을 안 다니니까. 이거 배경 지식인가요? 원하지 않는 수업이라서 부끄러움, 읽지 못하는 친구들, 학원을 안 다니니까 영어의 준비도의 차이, 그쵸? 이런 것들이고, 이제 저희가 원인은 적었지만 만약에 잘 못하거나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장벽이다. 이런 아이들이 내 교실에 많다 그러면은 이 장벽을 제거는 못하겠지만 좀 낮춰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서 저희 학교 애들은 원미니 스피치를 이제 수행평가로 넣어서 왜 1분 동안 보통 원미니 스피치 1분 동안 막힘없이 쭉 얘기를 하고 1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 학교 애들은 막혀요. 그래서 if you think 잠깐만요. 선생님 뭐지 하다가 1분 땡 하고 이제 타임 오버되면 감점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중간고사 수행평가 때는 이게 두려움의 장벽을 좀 낮춰주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고백을 하고 싶은데 스타벅스를 딱 켜놓고 지금부터 시작한 다음에 얘가 한번 해저테이트 할 때마다 스타벅스를 같이 멈춰줬어요. 그래서 해저테이트 할 수도 있지. 그냥 1분만 채워. 이렇게 해서 절반 이상이 이제 만점을 받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수행 평가가 조금 더 난이도가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유경쌤이랑 했던 수업 중에 뭐가 제일 도움이 됐고 뭐가 제일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했니 했더니 말하기 수행 평가를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그냥 단순한 방법일 것 같고 이런 식의 고민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작년까지는 장벽 그러면 떠드는 애들, 숙제 안 하는 너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도 질문하지 못하는 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더 해나가다 보니까 장벽이 사회 정서적인 부분도 장벽이고 문화적인 부분도 장벽이다.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애들을 카톡방에 모아서 매일매일 인증샷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카톡방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자기 책상을 기초학력 연수에서 어떤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깨끗하게 정리된 자기 책상 사진을 서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동기를 부여하기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써먹어봐야지. 담임 선생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깨끗하게 정리된 내 책상. 그럼 이제 그 사진 찍으려고 내 책상을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써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카톡방에 제 방에는 책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문화적인 가정에서 공부하는 자녀 중3인데 그 방에 책상 하나 놓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도 맞아 있었지. 우리 학교는 꽤 여러 명이 있지. 그러면서 제가 급하게 뭐라 그랬냐면 책상이 꼭 이렇게 앉아서 우리 학교 책상 멋있는 책상이 아니고 밥 먹는 밥상 가지고 와도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만의 책상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저는 내년에 방학 때 미션을 준다 그러면 자기 방에 잘 정리된 책상을 올리기 미션이 아니고 자기 방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그 자기가 공부하는 공간을 공유하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제가 잘못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장벽이라는 게 너가 아니고 내가 장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자꾸 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초등학교 때 혹시 영어 못해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보통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에 피드백을 이렇게 글로 주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학교 애들은 글로 뭐 브리스크 아무리 줘도 읽으려고도 안 해요. 인공지능이 준 거 알고 그래서 저는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쓴 거 말이 워낙 빠르고 이제 발음이 또박또박 하니까 애들한테 잘 들어 이걸 활용한 거죠. 저의 장점. 이게 아까 이거 너는 다 쓰기 3명씩 나. 그래가지고 나발나발 쭉쭉 해서 이걸 이렇게 하기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들이 늘상 쓰는, 강의할 때 늘상 쓰는 인쇄물이나 강의 자체가 아이들한테 장벽이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청각장애나 ADHD나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조용히 똑바로 앉아서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50분 동안 문법 설명할 거야. 이거 자체가 장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장벽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UDL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캐스트라고 이제 UDL 가이드라인을 계속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 미국의 기관인데요. 거기서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3.0이 나왔어요. UDL이 작년까지는 2.2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3.0 버전이 나왔고, 이제 저처럼 UDL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거 막 지금 번역하고 하나하나 이제 수업에 접목을 하는데, 3.0으로 개선될 때 가장 큰 중점이 이쿼티, 형평성이다.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거는 형평성 중에서도 특히 여기 핑크색으로 쳐놨지만 편견, 학생들의 편견,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편견, 그리고 교사가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집이 어렵고 그러니까 너는 성격이 거칠어서 내 친구들을 위협할 거야, 여러 가지 편견들 있잖아요. 그런 편견들을 제거하는 거를 UDL3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편견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제 편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아까 왜 여학생들을 이렇게 배치시켰던 그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담임 선생님이 얘한테 편견이 있었어요. 이혼가정에 공부도 엄청 못하고, 근데 자기 반 여자애는 전교 부회장에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얘네 엄마한테 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이 엄마가 민원 신고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자기 여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그거 자기 엄마한테 이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애가 가정환경도 안 좋고 되게 거칠고 막 욕하고 이런 아이지만 여자친구한테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자답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편견을 저를 자잘한 예식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UDL 3.0이 나왔는데 3.0이 이제 가이드라인들이에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작년에 수업에 다 적용하는 걸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UDL 2.2에서는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서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을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삶과 연계된 여러 가지 옵션들을 프로바이드, 제공해라. 여기서 프로바이드라는 단어가 이제 걸린 거예요. 왜 UDL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학생한테 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느냐. 이 가이드라인을 학생들한테 아예 주고, 왜 저희 평가 루브릭을 저희만 가지고 하다가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평가의 주체가 되잖아요. UDL 가이드라인도 아이들한테 주고 너희들의 배움을 위해서 사용해봐. 이렇게까지 개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프로바이드라는 단어를 디자인이라고 이제 바꿨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들을 설계한다. 그리고 위협과 방해물을 최소화해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minimize threats and distractions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address biases라는 말이 딱 들어갔어요. 편견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협력과 공동체를 육성하라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컬래버레이션과 커뮤니티 사이에 인디펜던스 활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가 모든 활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각각의 독립된 활동도 인정해주라. 그래서 여기 있는 3.0 버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새로운 개념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할 때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표상의 원리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새롭게 들어간 개념들이 거의 다 이쿼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present a diversity, 지금 밑줄 치고 계시죠? represent a diversity of perspectives and identities in authentic ways에서 diversity를 되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밑에 보면은 또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address biases.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쓰는 언어와 용어에 편견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영어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의 편견을 담고 있는 영어 단어나 문장을 찾아서 한번 alternatives 표현을 한번 제시해보래라는 수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였죠. 체어맨, 우리 남자만 어디 회장, 체어 워먼도 있지, 체어 피플, 체어 퍼슨 바꾸, 이런 식으로 그냥 예시를 헐겁게 줬어요. 일부러 예시를 저는 헐겁게 주는 거예요. 더 멋진 예시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헐겁게 줘야 애들이 나도 그럼 선생님보다 더 좋은 걸, 이렇게 해서 줬더니 애들이 깜짝 놀랄만한 예시가 나왔어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시죠. 근데 블랙이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왜 블랙을 자꾸 나쁘게 보는 거예요? 블랙이 얼마나 멋진데. 그래서 얘가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블락리스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은 시키지 마. 불라. 이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 그래서 저도 사실 수업 시간에 너 블랙리스트야? 뭐 혹시 이런 말을 쓴다 그러면 너 그리고 선생님 왜 또 거짓말했어요? 왜 착한 거짓말 한다고 오늘 단축 수업 없어? 이런 거 막 집어 달란 다음에 다 이러잖아요. 선생님 하얀 거짓말 한 거야. 뭐 이런 말 혹시 했는지 하얀색이 착하다고 나도 모르게 표현했는지 나의 언어 사용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UDL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저 자신에서 엄격해지는 그런 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딜리버리 디자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거는 UDL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히든 파트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히든 파트를 오늘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교실, 책상, 돌상, 전자칠판, 그 다음에 뭐 노트북, 아니면 교재, 뭐 교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거를 모든 학생들의 배움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쫙 리스트업 해봐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전자칠판 가지고 오면서 기존의 교실에 있던 모니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켜봤는데 약간 폐기 처분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과학정보부장님한테 살짝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니터가 하나가 저한테 버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탠드형을 하나 사가지고 듀얼 모니터를 쓴 거예요. 혹시 교실에서 영어 교실이나 교실에서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 계세요? 그 선생님들 본인들이 교무실에서 작업하실 때 듀얼 쓰시는 분 계세요? 듀얼 거의 다 듀얼이죠. 듀얼 쓰시는 분한테 싱글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떠세요? 도저히 못 돌아가죠. 그렇다면 그만큼 듀얼이 되게 좋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좋은 거 수업 시간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원격 수업할 때 줌, 뭐 스크린 캐스티파이 오만 거를 나한테는 썼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걸 써보라고 했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듀얼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제 듀얼을 사용하면서 듀얼 화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이제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청각장애 학생이 지금 2명이 2학년에 있는데 내년에 저한테 오거든요. 처음에는 수화를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수화책을 사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화까지 생각하는 학생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괜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눈물도 막 나고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너 옆에서 항상 같이 있어주고 뭐 이런 거를 연습했어요. 근데 제가 막 수학을 맨날 이루고 있으니까 저희 옆에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이 혹시 수화 연습하시는 거냐 걔네들 때문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청각장애 학생들이 둘 다 수화를 할 줄 모른대요. 수화를 할 거라는 생각. 청각장애 학생들은 전부 다 수화를 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다 들릴 거라는 생각.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요런 마이크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윙 하면서 잡음 때문에 보청기 끼는 학생은 마이크를 빼고 얘기하기가 훨씬 더 좋고 가장 좋은 거는 그 보청기랑 주파수가 일치하는 마이크를 쓰는 학교, 특수학교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청각장애 학생이 내년에 이제 제가 내년에도 3학년이니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화는 이제 물건으로 갖고 하나도 안 들리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사실 특수학생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숨겨 자신의 장애와 자신의 인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숨겨서 들어오는 애들 되게 많죠. 선생님들 반에 경계선 지능 뽑아보라 그러면 아마 있을걸요. 국제고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국제고 선생님 만났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도 어쨌거나 들어와 있으니까 내 수업을 통해서 뭔가 배워갈 수 있게 하려면 플랫폼을 좀 만들어보자. 청각장애 학생 지도하기 연수를 가서 들었는데 청각장애 학생들은 교사가 웃으면서 설명,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저는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말할 때 이제 딱딱딱딱 이런 말투로 그냥 하면서 사람들 웃기는 게 저희 특기인데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선생님이 화낼 것 같아요. 나 내년 될 때까지 저의 미션은 조금 더 천천히 말하면서 얼굴에 오늘 축구정사를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내야 돼. 해내고 네. 제가 할게. 해내고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청각장애 학생들은 자막을 보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자막 기능을 봤는데 구글 자막 같은 경우는 영어밖에 안 되고 하지.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그 기능이 있는데 365 파워포인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요 듀얼에다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에 슬라이드 쇼 해놓고 마이크만 전자칠판에 넣을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자막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니까 여기서는 메인 화면 띄워놓고 할 수 있잖아. 이런 설계도를 계속 연구하는 게 저희 UDL 분과에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차례. 자, 요게 이제 딜리버리 디자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예요. 요게 위에다가 선생님들이 지금 혹시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시면 책상 배치라고 뭐 맨날 4인 1조가 아니고 뭐 2인 1조, 3인 1조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충전 어댑터를 여기저기 설치를 해놓을 것이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그러면 바로 넘어갈까요, 선생님들? 네. 그러면 이거 쭉 해서 이 표를 제가 항상 놔둘 테니까 이 패들릿을 안 없앨 테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퍼 가셔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고 저는 이제 이걸 구글 독스에다가 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형광펜이다. 그럼 형광펜을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계속 하나하나씩 고민을 해요. 선생님의 학생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뒷순서도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듀얼 모니터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활용해 볼까를 제가 진짜 머리 푹지게 고민을 했는데 챗GPT가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챗에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디테일은 이제 빅데이터가 채워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듀얼 모니터를 활용해서 영어 수업 시간에 배움이 느린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 20개를 제시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딱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말을 딱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20가지를 쫙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요즘에 책상 배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을까 해서 학생들이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해도를 높이는 수업을 할 때 가장 적절한 책상 배치 유형 5개를 추천해봐 라고 했더니 나머지는 사실 거의 저희가 하는 거고 피라미드 배치라는 거는 저도 해보려고 해요. 제 수석님도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제 수업을 제일 못 따라가는 애들을 제일 가까운 데 배치하고 얘네들 바로바로 도와주고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다 되면 조금씩 뒤로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빅데이터 같은 거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UDL Now라는 책을 보면은요. 저희가 교원학습 공동체잖아요. 스노볼이 UDL을 실천하려면 PLC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장 UDL 세 번째 에디션 1장에서부터 PLC부터 딱 들이대요.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지지. 심지어 어떤 학교 UDL 실천하는 어떤 학교는 학교 관리자가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동료 참관하러 들어가면 본인이 보강을 들어가 주신대요. 교장 선생님이요. 보강을 요청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네. 근데 UDL 나오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중후건 뭐건 교원학습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이 4가지는 반드시 다루어라 라고 준 게 첫 번째.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이게 뭐냐면 저는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아니고 제일 못하는 애가 그 교실에서 제일 힘든 아이가 최소한 내 1시간 수업을 통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문장 정도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풀을 이용해서 한 문장 정도는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그 대신에 스펠링이 틀리거나 약간 문법이 틀리는 거는 괜찮아. 의미만 되고 관계대명사만 잘 쓰면 돼. 저는 이런 식의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계속 수업 시간마다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할 때 주제가 어떤 주제건 간에 꼭 나눠라.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하지 않는 애들이 있을 때 어떻게 장벽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이미 능숙한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약간 부족한데 잘하는 학생도 왜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학창시절이었을 거예요. 왜 항상 옆에 있는 애 도와주려고만 하고 나는 맨날 내가 공부 시키고 다 해갖고 뭐 친구들한테만 쓰고 나는 별로 더 배울 기회도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은 맨날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막 이러고 있고 나도 배우려고 왔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예시를 하나 들면은
이번 방학 때 체험 프로그램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카톡방에 이제 공부 좀 되게 하위권 아이들 모아서 하는데 햇살이라는 애가 영어도 좋아하고 저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가 카톡방에 각각 올린 거를 보면서 선생님 저도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단발이죠. 편견. 너 공부 잘하니까 너는 여기 못 들어. 너는 공부 잘하니까 안 돼. 그랬더니 얘가 아니에요 하면서 이 점점 두 개가 밤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네 이러면 아니면 자다가 어떡하지? 얘는 공부를 잘하는데 얘를 뭐 EBS 그래머 스타터 거기 외워서 인증샷 올리는데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얘는 알아서 공부를 잘하고 전과 평균이 98점 이상을 학원 한 개도 안 다니고 EBS 인강만 들어서 유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는 내가 얘한테 크게 도움을 줄 게 없겠다. 그 대신에 얘는 지금 좀 뭔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카톡방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 약간 외로운 타입이거든요. 되게 예쁜데 혼자 다니는 타입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근데 얘가 이 안에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줬어요. 미션을 줬어요. 그 EBS 인강에 있는 리스트들을 네가 인강을 항상 듣는 애니까 선생님은 잘 모르니까 리스트들을 네가 정리해서 그 배움 찬찬이 있는 카톡방 애들한테 공유 좀 해줄래? 그래서 추천 인강 리스트 같은 거를 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 그런 거가 있나 없나 막 뒤지면서 이제 몰랐던 강의도 알게 되고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친구한테 좀 수준을 낮춰갖고 좀 살펴보는 눈도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고 주변을 좀 돌아보고 좀 꼼꼼하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어떤 주어진 정보를 타겟을 맞춰가지고 좀 정리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최상위권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이런 거 어때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미안해진 거예요. 학원도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10,000원을 탁 보냈는데 이래놓고 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순수하게 했던 거를 내가 외적 보상 10,000원으로 이렇게 때리쳤구나. 왜 나는 얘한테 10,000원짜리를 다 주었는가 이 손. 이러면서 외적 보상 얘는 그냥 충분히 지금 이 행동이 행복한데 내가 왜 10,000원짜리를 주었단 말이야. 김유경 보면서 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아니에요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만 해줬으면 하트를 받았을 텐데 아까 선물에는 하트를 안 보냈는데 아니야 머리와 마음을 싸우면 내 자신이 더 성장하는 거죠. 이런 대화를 제가 했던 이유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제가 너는 대충 해도 돼 그랬는데 저희 햇살이에요. 네. 저희 햇살이가 제 도움을 1도 안 받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학생은 이런 거 들으면 좋고 여기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저희 학교 애들한테 메이드 바이 햇살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친구들 다 받아가 햇살이가 한 거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카톡방에 같이 있으면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 누가 인증샷 아직 안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러면서 중3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내용 정리하고 표 만들고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잘하는 아이들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읽고 있고요. UDL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조금 더 드시나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링크를 패들렛에 링크를 싣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패들렛에 요 딜리버 앤 디자인 앤 딜리버 요거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하고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들어가보시고 그 다음에 그 UDL 3.0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도 링크로 들어가시면 3.0이 뭐가 달라졌는지 테스트에서 바로 링크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나요?